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으로 지역 발전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유지되고 있죠. 누구에게 세금 걷나요? 경제 도면을 보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겠죠. 혹은 뭐 재산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런 게 어디에 있나요? 기업에 있거나 뭐 개인에 있거나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에게 있겠죠. 그래요. 지역 발전과 세금은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겠죠. 사회 구성원들 전체 소득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도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 전체 소득이 100억인데 10% 세금을 걷어요. 10억이죠. 10억 원이 세금이죠. 근데 사회가 발전해서 사회 전체 소득이 1000억 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100억 원이 되죠. 10배가 커지는 거죠. 그래요. 지역 발전과 세금 관계가 있어요. 세금 역시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버린다. 그러면 기업이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요. 기업이 발전하면 지역이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인구와 소득의 뿌리가 뭐라 했죠? 기업이라 했죠.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국가 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공적 자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AG는 행정부를 가리키죠. LG는 입법부를 가리키죠. JG는 사법부를 가리키죠. MG는 군대를 가리켜요. 대충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행정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겠죠. C는 더 센트럴 거버먼트고 L은 더 로컬 거버먼트를 가리켜요. C가 붙으면 중앙정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CAG는 중앙행정부가 되죠. CLG는 뭐가 될까요? 중앙입법부가 되겠죠. L은 로컬 거버먼트죠. 지방정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LAG가 되면 뭐가 되나요? 지방행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정부기관은 중앙정부고 서울의 지역에 있는 정부기관은 그래요. 정부일까요? 그렇게 하기 쉬울 수 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중에 사법부를 보면 어떤 게 있나요? 대법원이 있고 법원 행정처가 있고 뭐 서울고등법원이 있고 서울중앙지법원이 있잖아요. 서울에 따른 이유로 이런 법원들이 중앙정부에 속할까요? 부산 볼게요. 부산, 울산. 부산 고등법원 있고 부산 지방법원 있잖아요. 서울에도 보면 서울 고등법원이 있고 그래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있죠. 그러면 지방법원이 서울에 있다 해서 중앙정부고 지방에 있다 해서 지방정부가 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앙정부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중앙정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게 행정부죠. 정부 조직도 그래요. 청와대 조직도죠.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아래에 이렇게 국무총리가 있죠. 여러 부서들이 있죠.
기획재정부, 교육부, 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떤가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범위가 국가 전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지방정부는 어떨까요?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게 아니겠죠. 부분에 미치는 거겠죠. 그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도 중앙행정부, 지방행정부가 있을 수 있죠. 입법부도 중앙입법부, 지방입법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법부도 중앙사법부, 지방사법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동그라미에서 화살표가 있죠. 이게 뭔가요? 통제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중앙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CG는 중앙정부죠. LG는 뭔가요? 지방정부죠. 지방정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콘 100은 뭔가요? 콘 50도 있고 콘 30도 있죠. 콘은 컨트롤의 약자죠. 이게 통제력이 100이다 이 말인 거예요. 통제력이 50일 수도 있고 통제력이 30일 수도 있다. 그렇죠. 통제력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겠죠. 중앙에서 지방에서 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100은 힘든 거죠. 콘용은 어떤 경우일까요? 통제력이 전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지역에서 국가가 분열되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반도는 한 나라가 있었죠. 조선도 있었고 또 한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죠. 뭐 식민지는 떠나더라도 빼더라도 조선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한국과 북한으로 갈라지잖아요.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콘은 어떻게 되나요? 콘 제로죠. 그래요. 한국의 소득과 세금의 비중을 볼게요. 한번 현황을 봐야 되겠죠. 국내 총생산이 1980년대부터 보면 계속 증가하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1980년대부터 한 2010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좀 증가율이 좀 감소하긴 했죠. 그래요. 그에 따라서 어떤가요? 중앙정부세를 볼게요. 중앙정부세는 보면 비중이 1980년대나 1980년이나 2020년이나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죠. 근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크게 증가했죠. 비중은 한 14% 정도 되는데 세금은 5,800억 정도에서 1980년에 2020년에 어떻게 되나요? 285조 가까이 되죠. 그리고 크게 증가했어요. 비중은 비슷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국내 총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걸 가리키죠. 그래요. 지방세도 볼까요? 지방세는 1980년에 아니 잠깐만 말을 잘못했네요. 1980년에 중앙정부세는 5조 8천억 가까이 되죠. 5조 8천억에서 2020년에 285조로 증가하고 지방세는 한 76조 7천억 가까이 되죠. 7,670억 가까이 되죠. 7,670억에서 102조로 크게 증가하죠. 대략 봐도 지방세라고 얘기하죠. 지방정부세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중앙정부세보다 더 크게 증가했죠.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래요. 비중만 봐가지고는 뭐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의 소득과 세금 변화 추이를 봤어요.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1980년에서 85년에 국내 총생산은 121%가 증가했죠. 근데 국세는 어떤가요? 국세도 크게 증가했죠. 5조 8천억에서 11조 8천억, 한 12조 가까이 증가했어요. 12조로 증가했어요. 근데 증가율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죠. 그래요. 지방세도 어떤가요? 국내 총생산은 121% 증가했는데 지방세는 115% 증가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 국가가 발전하면서 세금이 대폭 증가하는데 거둬들이는 비중이 커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더 적게 거두는 게 맞겠죠.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래요. 세율을 더 높여서 비중을 높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정상인 거죠. 근데 이런 정상인 시기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세 모두 국민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그래요. 더 적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는 80년에서 85년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80년에서 1980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래요. 세금의 비중이 커진다는 건 이상한 이야기인 거죠. 잘못된 정책인 거죠. 그런데 잘못된 정책을 써왔다는 거예요. 80년에서 85년 사이 빼고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세금은 중앙정부세와 지방정부세를 합친 거죠. 그래요. 증가율이 1980년에서 85년에 보면 국내 총생산은 121% 증가하죠. 근데 합친 것을 보니까 80년에서 85년에는 세금이 105.81%밖에 증가 안 해요. 소득 대비 적게 증가했죠. 잘한 거죠. 그래요. 근데 다른 시기는 그래 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감소한 시기도 있어요. 또 1990년에서 95년 사이에 보면 소득이 117.89%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117.05%죠. 조금 감소했죠. 80년과 85년 사이에는 크게 그래요. 감소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소득과 세금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과 세금 증가율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2000년과 2005년 사이에서도 소득 증가율 대비 세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소득은 46.93% 증가했는데 세금은 43.96%죠. 그래요. 압도적인 1등이죠. 80년과 85년 사이가. 그래요. 증가폭이 다 10% 미만이지만 80년과 85년 사이에는 그래요. 그래 한 16% 차이 나죠. 꼴등 어딜까요? 2015년과 2020년 사이겠죠. 비중이 세금이 어떻게 증가하나요? 17%에서 20%로 증가하죠. 근데 그래요. 세금 증가율은 34%예요.
세금 비중도 20%로 증가하죠. 근데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소득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16%죠. 소득 증가율은 16%인데 세금 증가율은 34%죠. 그러면서 비중이 20%로 급증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꼴등식인 거예요. 세금 정책이 꼴등식인 거죠. 그렇다 해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의 전체 소득이 감소했나요? 증가했죠. 예전 같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비중도 증가시킨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요. 그리고 한 세금 비중을 봤는데 2015년에 세금 비중이 한 17% 정도 됐어요. 2016년도에 18% 돌파하죠. 그래요. 2018년도에 19%를 돌파하죠.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에 20%가 돼버리는 거죠. 소득 대비 20%까지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크게 증가했을까요? 앞에서 설명했죠. 중앙정부세, 즉 국세는 그렇게 크게 변동하진 않았죠. 크게 변동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방세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1980년에 한 1.93%에서 2020년에 5.28%로 증가하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87년에 헌법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했죠. 그래서 한 1990년 후반에 지방자치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거죠. 후반부도 실행되고 있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금만 증가한 거죠. 세금이 증가해도 지역이 발전하면 괜찮죠. 그럼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저번에 한번 살펴봤죠. 크게 발전한 곳이 어디였나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라 했죠. 그래요. 2000년에 보면 지금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66만 개에서 2019년에 100만 개로 증가하면서 인구가 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240만에서 290만, 한 50만 명 증가했죠.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더 크게 발전했죠. 2000년에 직업이 241만 6천 개였는데 2019년에 직업이 530만 2천 개로 증가하죠. 인구는 890만에서 1330만으로 증가하죠. 그래요. 다른 지역은 어떻다고 했나요? 물론 발전을 하긴 했는데 그래요. 인천광역시나 경기도는 뭔가요?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타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선 볼게요. 인구를 통해 살펴볼게요. 인구는 어떤가요?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직업수 증가라 했죠. 뭐 직업수가 꼭 증가한다 해서 인구가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직업수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라 했죠. 그래요. 서울의 인구 비중은 1960년에 한 244만 5천 명 돼요. 비중은 한 9.7% 돼요. 그 당시 전국 인구가 2,498만 명이죠. 2020년에 어떻게 되나요? 전체 인구는 5,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서울 인구는 한 958만 명 되죠. 인구 비중 한 18.5% 돼요. 경기도는 어떤가요?
1960년에 274만 8천 명이었고 인구 비중은 11%죠. 근데 2020년에는 1645만 7천 명이 되고 인구 비중은 31.75%죠. 여기서 경기도는 그래요. 지금 행정구역으로 분류된 경기도는 아니에요. 지금 행정구역으로 분류된 경기도는 1351만 명이죠. 근데 옛날 인구를 조사하면 경기도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나요? 인천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천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전도 마찬가지죠. 대전도 예전에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충청남도에 속했었죠.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비교하기 위해서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요. 경상남도에 속했죠. 행정구역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한 거죠.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을 한 거예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경상남도에는 부산하고 울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경기도는 이제 1960년대에 보면 인구 비중이 11%였는데 지금은 31%가 됐죠. 그래요. 서울은 9%였는데 18% 됐고. 그래요. 경상남도는 어떨까요? 1960년에 418만 원이었죠. 경기도보다 많았죠. 비중은 16%였어요. 근데 그래요. 2020년에는 781만 7천 명, 비중 15%죠. 그래요. 경기도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상대도 안 되죠. 반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디 볼까요? 전라남도도 볼게요. 전라남도도 보면 이 전라남도에는 광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1960년에는 355만 3천 명이었는데 비중은 14%였죠. 2020년에는 326만 6천 명이죠. 비중은 6.3%예요. 인구도 감소하고 그 비중도 감소했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요. 한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변화 추이를 볼게요. 그러면 이거 살펴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그래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60년대부터 보면 그래요.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면 어떨까요? 수도권의 비중은 서울, 경기도를 합치면 되죠. 60년대 20%에서 50%로 50.25%로 증가했죠. 비수도권은 60년대에 79.21%에서 75%로 크게 감소했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과 같은 지역자치단체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지역자치단체를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선하기 싫다.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를 개선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폐지해야 되나요? 그래요. 세금만 증가시키잖아요. 확인했죠? 지방세가 증가함으로써 그래요.
세금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죠. 지방자치단체를 개선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생각이 없다면 폐지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개선시켜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개선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죠? 예전에 살펴봤죠. 여러 국가들도 전 세계 한 지역에 불과하죠. 어떤 국가는 크게 발전하고 어떤 국가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했죠. 어떤 의지로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집행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짐을 확인했어요. 한국은 그래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그래요. 못 사는 국가였는데 소득이 적은 국가였는데 지금은 한국은 스페인보다 소득이 높고 이탈리아랑 비슷해진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체 경제 규모를 볼 때 중국은 한국하고 비슷했죠.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한국에 비해서 7.9배 커졌죠. 예전엔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내 정부가 어떤 의지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관련된 그래요. 기능을 지방에 많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